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퇴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후배 군인들을 위한 도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회의가 여러 차례 미루어져서 오늘에야 TF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TF는 7월 12일 출범해서 약 한 달 동안 삼척항 입항, 강제 북송, 백령도 북한 선박 월성과 관련하여 그간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일 회의 직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해경의 최초 상황보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국방부가 1차, 2차 브리핑을 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행정관을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시킨 정황, 그리고 석연치 않은 합동조사 과정 등을 근거로 북한 선박 백령도 월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한 정당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정황과 조사가 끝나기 전에 북한으로 송환 결정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그리고 마지막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정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 TF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추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더불어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TF 활동은 금일 종료되지만 위법 소지가 전혀 없던 기무사의 문건을 쿠데타로 몰아간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려 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TF에서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의원과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유출하여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씌운 것이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계엄 문건은 17년도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계엄 절차에 과거 참고 사례를 첨부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는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일 뿐 작전 부대로 내려보내는 실행 계획이 아님이 민군 합동수사 결과에 확인되었습니다. 18년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동문건을 보고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18년 7월 9일 송영무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참모 간담회 시 기무사 위수령 관련하여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언급해놓고 계엄령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확산되자 자신이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확인 서명을 받았으나 당시 국방부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장관의 허위사실 교사에 서명할 수 없다며 국회 국방위에 진실을 밝히고 곧바로 전역 지원서를 내고 전역하였습니다. 18년 7월 5일 기무사 계엄 문건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최초로 보도되었고 7월 6일은 사회단체에 의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당일 저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기무사 측에 전화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지난 3월에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하여 사전 보고받아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송영무 장관은 왜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자신들의 언급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면서 18년 7월 달에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민군 합동 수사단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참고인 조사 287명, 압수수색 90여 개소를 하였으나 결국 쿠데타 모의 등과 관련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및 송영무 장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기무사 중령급 과장 2명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22년 6월 30일 국방부 징계 항고심의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불법성이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세월호 관련 재난구조 지원 업무를 수행한 부대원 전원을 야전부대로 전속시킴은 물론 당시 주요 지휘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관련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야전부대로 원복된 영관장교 2명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의 자존감과 군의 사기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송영무 장관이 최초부터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작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검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 편성을 해서 수사 결과 유가족 불법 사찰이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재판 시에 최초 공소장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3번의 변경된 공소장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군 검찰은 물론 최초 공소장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공소장 변경은 군사법원의 허가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년 12월부터 21년 1월간 1년 2개월 동안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 유가족 불법 사찰, 유가족에 대한 업무방해, 유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에 대해 수사한 결과 21년도 1월 15일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 항고가 2차례 있었으나 모두 기각 처리되었으며 법원의 재정 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시작된 계엄령 및 세월호 불법 사찰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된 군 검찰의 기소와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안, 방첩 및 강군 육성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무사를 해체한 것은 심각한 국가안보 문란 행위로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에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인사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검찰 수사관 정보기관의 서버 유출 문제는 상당히 위중한 문제로 추후 확인할 예정입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데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송영무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의 수장으로서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함에도 안보 무장 해제 선언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 합의를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 중단과 GP 철수,
서해 공동 어로 수역 등 그동안 북한이 우리 측에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단호한 대북 군사태세를 갖추고 북의 도발을 막기 위한 모든 카드를 준비해야 함에도 북한 김정인이 오면 해병대 1개연대를 시켜 한라산 정상에 헬기장을 만들겠다는 망발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인 자가 군 최고 지부였음이 한탄스러움에도 현재까지 장관 퇴임 이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 반공연맹으로 출발하여 투철한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호에 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송영무 전 장관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서 적임자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후배 군인들을 위한 도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은 아직까지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는데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지금 국가의 대사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석구 대사도 반드시 즉시 소환돼야 될 대상자입니다. 이상입니다.